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3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김용,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2명 중에 1명이라는 그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를 위해서 이제 검찰과 그동안 변호인 간에 엄청난 공방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검찰대로,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이제 의견서를 냅니다. 선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죠. 검찰은 당연히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유죄의 증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걸 낼 거고, 김용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는 검찰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이거는 사실은 이겁니다라고 이제 반론을 펼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검찰이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을 깨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견서를 냈던 거, 그동안에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21년 5월 3일 이때가 이제 첫 1억 원을 김용한테 줬다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가서 오후 6시쯤 줬다고 하는데 7시까지 골프를 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김용 측에서. 근데 검찰 측에서는 아니다, 실제는 2시간을 끊었는데 실제는 1시간만 하고 6시쯤에 돌아왔다. 왜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 유원홀딩스라는 사무실을 나간 게 4시 58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누구 주장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리바이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정민용 변호사가 이제 김용이 돈을 받아갈 때 해가 쨍쨍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오후 6시에 해가 쨍쨍하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냈었죠. 태양각, 그 다음에 5월 3일 정도에 그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 이런 것까지 다 냈다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의견서 중에 이런 게 있다. 대통령 경선 조직,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경선 조직, 이걸 만들었다.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가 1385개의 파일로 정리가 돼 있다. 그걸 검찰이 확보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봐라, 이렇게 하니까 돈이 든 것 아니냐.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김용이 2020년 7월, 이때부터 2021년 9월에 경선이 있었죠. 경선을 준비하면서 선거 조직을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실무 조직원들과 공유한 파일이라는 거죠. 이게 다 전국 공조직은 17개 광역 시도별로 다 구성을 하고 256개 지역위원회, 핵심 거점 마련, 그 다음에 직능 조직 60개 분야, 어마어마한 정도의 조직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 모임은 캠프에서 해, 비용 부담이 없었지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 장소 대여료를 중앙에서 내지 않아서 많은 부담이었다, 이런 문구도 있고.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 수도권 모임이 아닌 곳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장소 대여료를 중앙에서 내지 않아서 많은 부담이었다, 이 얘기는 장소 대여료를 지원을 해줬을 가능성을 또 뒷받침하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도 캠프 운영비는 거기서 객출을 해서 했는데 장소 대여료 정도는 중앙에서 해줬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 하여튼 이게 돈이 들어간 증거다. 그동안에 김용 측에서는 아니 캠프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객출해서 썼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김용이 대장동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폈었거든요. 그걸 깨는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의견서에 다른 부분이 또 있다는데, 2020년 9월 대회비, 이런 문건이 있다고 합니다. 200901, 그러니까 아마 2009년 1월인지 아니면 첫 번째 문서라는 뜻인지, 전대평가,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원활한 경선 준비를 위한
경선 준비팀을 통한 전략적 대응 필요 조건으로 비용 뭐 이렇게 돼 이런 표현이 또 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21년 1월에 방방곡곡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또 있는데 여기 보면 서울 8만 명, 경기 18만 명 등으로 권리당원을 이제 파악을 하고 2020년 7월부터 담당자를 지정해 전국적인 선거 조직을 구축하는 동시에 직능별 조직, 노동조직을 만드는 방안 뭐 이런 거를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취재를 해보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조직입니다. 조직 비용.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람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으려면 교통비 같은 거 들어가고 모아서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사도 해야 되고 가끔 뭐 MT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정치판이라는 게 위에서 돈을 내려보내면 그 돈이 100% 다 스며들지 않습니다. 흔히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50% 정도만 스며들으면 당선이다. 근데 실제는 한 30%도 스며들지 않는다. 이렇게 중간에서 다 잘라 먹는 거죠. 배달 사고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간에서 다 잘라 먹습니다. 그것만 거의 뭐 건달처럼 돌아다녀가면서 하는 중간 브로커 비슷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출마를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내가 몇 표를 모을 수 있다. 돈이 필요하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마하는 사람은 내가 뭐 3,000표, 2,000표 뭐 그래서 그것만 모으면 그거 다 더해보면 지역구 유권자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정치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경선 조직에 과거 뭐 노태우 후보가 뭐 1조를 썼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상당 부분이 정치자금입니다. 개인이 물론 떼먹은 것도 있지만 정치자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요새 이제 뭐 돈 선거가 많이 없어졌다 뭐 오세훈 선거법 이후에 뭐 여러 가지가 강화되고 그래서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조직을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아마도 이재명 캠프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걸 돈을 만드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캠프에 이제 중간중간에 스폰서를 박아 놓는 거죠. 그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후보는 우린 몰랐다 이렇게 이제 하는 대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직 비용이 많이 든다. 여튼 근데 그 조직을 구성하고 했던 그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거를 판사한테 제출을 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선고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표 측과 대장동 업자 간에 오고 간 돈 거래 지금까지 한 번도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판결입니다. 뭐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거로 다 기소가 되고 뭐 했지만 아직 선고가 나온 거는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첫 번째 선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유죄다 이렇게 하면 대장동 업자들과 이재명 대표 측이 결국은 돈 거래로 연결된 증거가 나온 거구나. 물론 1심이지만 그래서 이게 의미를 갖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측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정말 유죄가 나올 것이냐? 변호사들한테 제가 뭐 한 5명 정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는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변호사도 있고 민주당에 가까운 변호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변호사들은 뭐 다 물론 유죄고 뭐 징역 뭐 아마 적어도 징역 뇌물이 있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의 뇌물은 뭐 굉장히 가중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뭐 대개 징역 뭐 7년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 가까운
그 변호사들은 무죄라고는 얘기 못 합니다. 무죄 나올 거야 이렇게는 얘기 못 합니다. 그냥 아유 뭐 한번 보시죠 뭐 그냥 뭐 물론 뭐 저하고 이제 뭐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한번 보자. 유보하는 거죠, 유보. 무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물어본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법조인 중에.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저는 사실은 그 김용 측이 알리바이를 주장했었죠. 이홍우 전 경기상권진흥원장을 통해서 2021년 5월 3일 본인이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이홍우 전 원장하고 회의 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4시 몇 분까지 회의 중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월요일인데 분당 유동규 사무실에 6시까지 갈 수가 없다. 뭐 그런 알리바이를 했다가 이 사람이 그 알리바이가 조작된 거다 하는 거를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의 디지털 증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로 사실상 이 재판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다가 그게 실패하고 들통이 났으면 그럼 뭐 판사가 아니 김용 피고인은 왜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뭐 확실한 심증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정말 돈을 안 받았다면 그리고 5월 3일 날 유동규 사무실에 안 갔다면 뭐 알리바이 조작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본인이 있었던 어디에 있었던 간에 거기 안 갔다면 실제 어디에는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마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돈 받는 날이거든요. 그거 입증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두 번째 돈 받았다, 세 번째 돈 받았다, 뭐 이 부분은 첫 번째 돈 받았다는 그 혐의가 무너지면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무너뜨리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런 점에서 그걸 조작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 재판의 유무죄는 거기서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뭐 대략 한 2시 한 4, 50분쯤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때 한번 그 결과를 보시고 또 유튜브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